SNS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으로 해놓는 게 중국에서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이슈냐면 무려 영국 가디언에 기사까지 뜰 정도였는데요. 마동석 씨 사진이 중국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한 중국 네티즌은 프로필 사진을 어린 소녀로 해놨을 땐 고객센터에서 자신을 잼민이 취급하며 무시했는데 사진을 누가 봐도 진실의 방에 불려가 뚝까 맞을 것 같은 우리 마블리 마동석 사진으로 바꾼 뒤엔 진실의 방으로 서비스가 훨씬 정중해졌고 심지어 할인까지 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은 아파트에서 스쿠터를 도난당했는데 마동석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니 30분 뒤에 스쿠터가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사진 한 장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편해지네? 하면서 마동석 프로필이 유행인 것이죠. 근데 중국 너희 우리 동석이 형까지 니네 거라 우기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 사진 한 장으로 삶이 쉬워지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되니까 마동석의 인생은 얼마나 편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그 반대였습니다. 1971년 한국에서 태어난 마동석. 그는 18살 때 집안이 매우 어려워지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I'm from Columbus, Ohio. I used to live there. 한국인도 거의 없는 미국 시골 깡촌으로 간 마동석은 여전히 가난했고 미친듯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막노동과 공장 일은 물론이고 식당, 나이트클럽 보안요원, 심지어 불법 다단계 분유 판매에 팔씨름대회까지. 그 시절 마동석은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90년대의 미국은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는데요. 마동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자 마동석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마동석에 있었던 오하이오는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었기에 운동만 하기 딱 좋았죠. 알잖아. 거기서 네. 한국 사람 하나도 맞아, 없고 맞아. 거기서는 of course you get bigger. You So been you- working all So you over. went 그렇게 매일 무게를 친 그는 120kg에 팔둘레 23인치, 허벅지둘레는 무려 28인치까지 벌크업을 합니다. 아이씨. 아,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이후 마동석은 콜럼버스 주립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웨이트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트레이너를 하고 네.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고 헬스장에서 우연히 한 격투기 선수를 트레이닝해주는데 그때 트레이너 실력을 인정받아 전담 트레이너로 그 선수를 코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격투기 선수는 마크 콜먼이었고 그는 이후 UFC 초대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케빈 랜들맨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격투기 선수의 전담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성공 가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마동석은 돌연 헬스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바로 자신의 꿈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무명이었던 마동석은 한국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너로 활동을 병행해야 했는데요. 그때 공유, 정우성, 조인성, 황정민 등 유명 배우들의 헬스 트레이너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몸 좋은 연예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김종국, 권상우, 박재범. 그런데 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였던 마동석의 몸은 이렇지 않은 걸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TV에 나오는 멋진 근육은 이렇게 쉐입과 균형미가 중시됐었는데요. 근데 우리 동석이 형 근육은 그와 다르게 거대하고 둥글둥글한 근육입니다. 애초에 이게 근육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몸을 보고 아, 나 헬스하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인데 정신 나간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런 둥글둥글한 근육을 가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요. 수년간의 트레이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한 작업이죠. 유명 헬스 트레이너는 재범 같은 몸을 만드는 데는 각 잡고 1년, 마동석 같은 몸은 각 잡고 7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동석의 전성기 보디빌더 시절에는 키 178에 몸무게 120, 체지방률 8%였는데 이때 들었던 벤치프레스는 무려 220kg라고 합니다. 예전에 운동할 때는 한쪽에 5장씩 들고 있었어요. 우와. 내장판 5장. 벤치프레스 그 무게면 아마 그 당시 마동석은 3대 700은 가뿐했을 것 같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마동석 형님이 그 시절 피지컬백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남자 중에 남자 마동석은 의외로 귀여운 매력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진실의 방으로 그래서인지 그는 마요미, 마블리 같은 귀엽고 러블리한 별명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몸이면 몸,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는 마동석. 그는 깡패 경찰 연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귀여운 연기까지 잘하는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의 연기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동석은 어린 시절 영화 로키를 보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또 어렸을 때 봤던 또 로키라는 영화 때문에 그냥
배우의 꿈. 트레이너로 성공하고 돈과 명예를 가진 후에도 그 꿈을 자신의 가슴속에 지키고 있었는데요. 시간은 흘러 마동석은 어느덧 35살이 되었고 그때 민준기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동석에게 한국에서 같이 영화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마동석은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떠나는데요. 그렇게 마동석은 2005년 청군이라는 영화에 여진족과 17대1로 싸우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데뷔하게 됩니다. 힘센 깡패, 경찰 같은 강한 이미지 역할만 했을 것 같은 마동석이지만 범인 역할이다. 경찰이다. 허당 캐릭터와 소방대원, 야구 선수, 기자, 게이 커플까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 연기하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자로 점차 성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120kg의 거대한 모습으로만 연기했을 것 같지만 마동석은 80kg에서 120kg까지 약 40kg를 오가며 연기를 했는데요. 영화 부당거래 당시 함께 출연한 황정민보다도 슬림한 마동석,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하정우, 최민식보다 왜소해 보이는 마동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석의 최고 흥행작들인 부산행, 범죄도시, 신과 함께에서는 평소 자신의 사이즈 그대로 등장했는데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 이후로 마동석은 2009년 태양을 삼켜라 촬영 중 세트가 무너지며 가슴뼈, 척추, 어깨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고 이후 근육량을 줄이면 큰 통증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근육량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마동석의 몸이 가장 멋있는 것 같네요. 마동석의 대표작 하면 당연 범죄도시를 뺄 수 없는데요. 마동석은 범죄도시의 제작자 겸 주인공으로 참여했는데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688명을 기록, 손익분기점 20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서면서 선방을 했고 2편은 무려 1200만 명을 넘고 글로벌에서도 1억 달러 수익을 돌파하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이제 범죄도시 3가 개봉하는데 벌써부터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죠. 그럼 범죄도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완전히 빠른 전개 속도입니다. 범죄도시를 보면 메인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격가지 이야기 없이 빠르게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그러니 항상 박진감 넘치고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범죄도시는 다른 한국 영화에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감정을 강요하는 신파적인 정서가 1도 없고 쓸데없는 러브라인도 없습니다. 좋아해요. 한국 영화에서 괜히 감동 코드를 넣고 러브라인을 넣는 게 보편적인데 범죄도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세 번째, 역대급 빌런 캐릭터와 마동석 캐릭터입니다. 범죄도시 하면 빌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편 윤계상,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2편 손석구, 5대5로 나눴군. 누가 오야? 3편 이준혁, 그리고 4편에는 김무열, 진짜 잔인한 빌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빌런들을 그냥 귀엽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빌런을 걱정하게 만들어버리는 마동석이 나옵니다. 그는 코믹하면서도 덤덤하게 3대 샌드백들을 아니 3대 빌런들을 담궈버렸죠. 영화 속 마동석의 펀치력을 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나요? 사람들은 마동석이 웨이트만 한 줄 알지만 사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복싱을 해왔습니다. 마동석은 중학교 시절 영화 로키를 보고 복싱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복싱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복싱 선수를 준비하면서 운동하다가 그렇게 잘 다져진 복싱 실력이 고스란히 영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전 한국 KBC 라이트급 챔피언 이사야 관장은 마동석은 실제 헤비급 복서로도 강한 펀치력과 내구력을 갖췄다 라고 말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감독이라 불리는 허명행 감독은 마동석은 오랜 시간 훈련된 복싱 실력 때문에 독보적으로 파워풀한 액션을 구사하고 평범한 동작도 파워풀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무려 마블에서도 마동석을 수호자 길가메시 역으로 섭외하면서 마동석만의 액션을 보여주길 요청했는데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제 예전 영화들을 다 보고 나는 마동석의 너의 스타일의 액션을 많이 살려보고 싶고 네가 같이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장면이 헐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괴물을 싸대기로 날려버리는 이 장면입니다. 새끼가 첫 돌아서 뭔가 착각했더라. 죽여버리자. 중학교 시절 로키를 보며 최고의 액션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던 마동석.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다작을 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자신의 꿈, 영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더 재밌게 되려면 새로운 것들도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매일 저는
촬영이 끝나고도 매일 다음날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어떤 동작을 해서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나를 시나리오 단계부터 계속 영화 찍을 때도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신경 많이 쓰면서 만들고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작품이 나올 때 그 장면들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도 되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리, 마동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